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식들 뭐 결혼시키고 뭐 좋은 대학 뒷바라지 하느라 아파트 한 채 있던 거 점점 줄여서 작은 평수밖에 남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결혼식 때 하나 남은 아파트 평수를 줄이면서까지 지원하는 거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평생 어렵게 아파트 한 채 모았는데 이것이 내 노후 자산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으면서 좀 아무래도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정말 1위입니다. 거꾸로 1위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 노인들이 폐지 줍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평생 벌어서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이것을 주택연금을 마련해서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후 생활이 평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베이비 부머 1955년생이 만 65세대는 노인 문턱을 처음으로 이제 넘었습니다. 2023년이면 모든 베이비 부머가 60세 이상이 됩니다. 노령 인구 증가의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후 준비가 덜 된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사회생활 초기에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지난해 가입 20년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령한 월 평균 금액은 92만 5천 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8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거죠. 반면 베이비 부모의 보유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5%입니다. 부동산 비중은 미국이 30%, 일본이 40%, 유럽 국가가 50%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베이비 부머는 이 자산 중의 대부분을 환급해서 노인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급 방법의 하나로 주택연금이 흔히 거론됩니다. 주택연금은 지난 1일부터 가입 대상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 대상자는 1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가입 대상 만 55세에 하향 조정되었고,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사망이나 이주 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됩니다.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한 주택을 팔면 됩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 방식이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기금이 있다면 대출금의 50 내지 90% 이내에서 사전에 인출해서 빚을 갚고 나머지 월 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연령,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다른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과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 지급액은 평균 기대수명의 금리, 주택 가격의 상승률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평생 같은 금액을 받게 돼서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보다 주택을 매도해서 그 돈을 저축해 놓고 쓰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던 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지만 매도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자신의 주거가 불안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면 가입자에게 혜택이 되지만 상승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총 연금이 주택 매각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반대로 연금 지급액이 더 많을 때는 주택만 넘기면 됩니다.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연금은 수입이 끊기면서 가입하게 되지만 가입 당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들어가기 전에 주택연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가입 당시 정해진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베이비 부모에게 희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담보대출 방식으로 이어지고 사망 후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가 처분하게 됩니다. 가입하려면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KB국민은행이나 농협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의할 점은 주택연금의 단점이라면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연동해서 지급액이 결정돼 별도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입 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남아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가입 중에 이사를 가게 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를 해도 새 집에서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유리한 거죠. 또 다른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아도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지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후생복지 면에 있어서 주택연금만큼 괜찮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이 주택을 잘 관리해서 노후 생활복지에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보다 그냥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이니 뭐 100세니 이런 말이 오가는데 저희처럼 50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뭐 100세 시대에 가까이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0대면 100세 가까이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80대보다 20년 차이가 나니까 20년을 어쩌면 더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세대가 이제 우리 60대라고 볼 수 있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게 올인하고 노인 이제 부모를 봉양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기 앞가림을 다들 못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권하고 싶은 게
주택연금의 형태입니다. 9억 이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소위 직장에서 뭐 임원하고 잘 나갔을 때 그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뭐 경비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뭐 갑질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자존감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비직 직원들도 참 많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노후 설계는 누구에게나 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대비 설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녀들 다 대학 졸업시키고 나서 시작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타이밍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노후를 대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오랫동안 노후 설계를 통해서 일찍 가급적이면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래 사는 것에 내기를 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을 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7.2% 정도를 더 주거든요. 7.2%를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면 뭐 36% 정도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게 어떠냐라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그냥 제때 받겠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내가 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빨리 죽으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이득이라고 해도 뭐 흘려듣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의 근저에는 미래의 돈보다는 현재의 돈의 가치를 더 선호하고 오래 살아있을 때의 이익보다는 빨리 죽을 때의 어떤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편향이 없지 않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젊었을 때 기술이라도 제대로 하나 배워둘 걸 하는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걸 책을 통해서 찾아봐도 되고 저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만한 기술, 내가 좋아하는 기술, 그게 용접이 됐던 아니면 다른 저처럼 이렇게 특정 직업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찾으시던 뭐 자격증을 한번 어렵지 않은 노려보는 것도 그러니까 10년 뒤에 우리는 또 젊은 노년을 보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 이제 제조업은 많이 사양산업이 되고 어떤 서비스업이나 문화를 중시하는 어떤 4차 산업, AI가 주도하는 이런 산업이 굉장히 중지될 거란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언택 시대에는 이 핸드폰을 떠나서는 달리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가 현재 나이가 이제 43세에서 한 60세가량 그 걸쳐서 있는 베이비 부모가 1,50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매년 들어 이런 60대 이상이 편입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니어들의 숫자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으니 이들이 쌓여서 시장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보이려면 수년 더 있어야 하지만 사실 그들이 쓸 돈이 없어서 가난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시니어는 시니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폐지 줍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각각 자립해서 무언가 시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유튜브 생활이 어렵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진 주택을 팔지 말고 나중에 꼭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쥐고 그걸 유지해 나가면 노인 설계의 한 축은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연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 두 개만이라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